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정말 모시기 힘든 선생님들을 모셨어요. 세 분 다 음악 선생님들이신데 선생님보다 훨씬 더 경력도 오래되시고 정말 수준 있는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을 모셨어요.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 우선 선생님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원고등학교 음악교사 윤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음악교육 전공했는데요. 그중에서 실기로 성악을 전공을 했고요. 파트는 소프라노를 담당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복명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정웅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테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 대제중학교 교사 이현도라고 합니다. 저도 성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모인 이유 자체가 노래하려고 모였는데 굳이 성악을 이렇게 밝히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원래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또 전공이 모이셨는데 선생님들의 자기소개를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중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신데 혹시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음악 수업 차이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고등학교 수업은 어떤지 중학교 수업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음악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을 조금 심화시키는 활동들을 주로 연계를 지어서 하고 있고요. 특히 타교과 연계 활동을 중심적으로 진행을 한 뒤에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어떻게 하시나요? 돕니다. 중학교는 사실 이제 체험하는 것들이 위주로 많이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기부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이라던가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좀 해서 수업을 좀 짜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중학교는 체험, 고등학교는 체험을 했던 걸 심화하고 또 다른 교과랑 융합을 한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 김정웅 선생님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다 경험을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그죠? 네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특히 제 생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음악적인 능력은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다. 나이를 먹어도 큰 차이가 없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다들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들 공감하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 중학교 수업에서 썼던 거를 고등학교 수업에서 적용을 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배울 게 많아요. 별 차이가 항상 새롭죠. 매년 초기화되고 초기화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음악교사의 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고등학교는 그 생기부라는 게 조금 노골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그걸 제공하고 학생들이 그거를 해낸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지만 못해도 어떻게든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최근 하셨던 수업들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수업,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을까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타교과 융합을 하면서 음악을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애들이 작사하고 미디로 작곡을 하고 음악 만들어서 녹음도 해보고 뮤직비디오 만들어보고 그래서 음반을 만드는 전 과정을 참여를 해보면서 굉장히 많이 재밌어 했고 성장하는 모습에 교사와 학생 모두가 뿌듯했던 수업이어서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참 인상 깊은 수업들이 참 많긴 했는데 최근이라고 하죠. 네, 최근.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1시간만 음악이 들어있었던 그 학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수행평가 100%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짰던 아이디어가 노래방 기계를 준비해서 자, 너가 원하는 노래를 불러. 관객이 관친구들을 하고 싶으면 너는 성공한 공연 표현을 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 점수를
조금 낮게 가는. 약간 이게 정석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요새는 또 동료 평가라고 해서 그렇죠. 학생들의 평가를 또 중요시하는데 그것도 네. 반영이 어떻게 됐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어울리시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교 노래자랑, 학교 노래자랑. 학교 노래자랑 약간 그런 느낌의 수행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또 하다가 어떤 자기의 사연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자기 슬픈 힘들었을 때 이 노래로 위로를 받았다. 송혜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듯이 그렇죠. 그러면 사연을 또 사연을 얘기하면 애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막 응원의 박수를 치기도 하고 막 그런 야, 정말 수행 이거 평가를. 진정한 음악 수업이 아닌가. 그렇죠. 좀 아쉬운 건 이제 제가 뭔가를 많이 가르치지는 못하는 좀 그런 수행평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나.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게임을 만드는 수행평가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곡 수행평가가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게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학생들이 재미있게 다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퀄리티의 게임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저작권을 샀어요. 친구들한테. 학생들의 게임 저작권을 그렇죠. 왜냐면 그거에서 이제 나중에 큰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상을 통해서 네. 니네가 지금 저작권을 넘기면 문상을 넘겨주겠다. 약간 주식 투자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량 생산해서 퀄리티가 괜찮다. 그럼 대량 생산해서 3학년들이 게임을 만들고 1학년들이 그걸 합니다. 네, 수업에 사용을 하는 거죠. 공장을 만드셨네요. 게임 그렇죠. 공장을. 네, 그렇죠. 이게 스스로 이제 자체 발전할 수 있는 무한 동력 같은. 안해 수공업처럼 그렇게. 그렇죠. 야, 굉장히 그렇게 되고 작곡 같은 경우는 재료를 다 선생님들이 마련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작곡을 하게끔 그렇게 이게 설정을 해놓는데 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굉장히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4마디, 8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단선율로 작곡을 해라 이랬는데 왼손 오른손은 따로따로 4성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피아노를 직접 치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져온 친구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기억에 남는 수행평가였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같은 또 음악 교육을 전공했지만 이렇게 수행평가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인상적인 수업이 다 다른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왼손 오른손 따로 작곡한 학생처럼 그렇게 인상에 남는 학생들이 또 있으신가요? 수업하시다 보면? 해마다 인상 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끼가 많은 친구들도 있고 음악을 교과를 너무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열심히 참여한다든지 있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음악 시간에 살아나요. 다른 시간에는 애가 풀이주가 있다가 주요 교과 시간에는 풀을 주고 있다가 음악 시간이면 살아나고 음악실 약간 전세된 것처럼 그러니까 음악실이 그 친구 때문에 처음에 문 열리고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것까지 해서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끼가 많은 친구여서 학교에서는 사실 음악 수업을 선생님들이 음악 수업을 받는 친구들의 모습을 지켜보지는 못하시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못 알아차리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를 잘 해서 담임 선생님들이나 교과 선생님들한테 장점을 좀 어필해줘도 되겠구나 하는 게 그래서 그 친구가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맞아요. 항상 보면은 그런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주요 교과 시간에는 조금 다운돼 있다가 음악 시간만 되면은 활발하게 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매년 한두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 선생님께서는 또 이제 애들한테 좀 개성을 발휘하기를 조금 바라는 면이 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좀 개성을 좀 드러내는 친구들한테 관심이랑 기억이 좀 더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조금 이제 주변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걔네가 듣보잡이고 그럼 자극도 하고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너무 분명하고 좋아하는 음악 그 친구들의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친구들의 그런 걸 홍보하고 또 앞에서 음악 관련 발표 같은 걸 할 때도 꼭 그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발표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신감 그리고 어떤 자랑스러움 그런 걸 명백히 가지고 있는 친구들 프라이드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그거 보면서 이 친구가 되게 멋있다. 저 아이돌이
BTS 같은 정말 세계적으로 성공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팬 한 명이 있으니까 정말 부럽다고 볼 수도 있고 이 팬에게도 그 아이돌 친구들이 굉장히 힘이 되는 인생의 어떤 큰 그렇죠. 힘을 주고 있지 않은 그런 서로 느낌을 뭐-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나요. 아무래도 아이돌 음악 이제 음악실의 주류는 아니지만 그렇죠. 자주 또 친구들이 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시간이 남을 때 보면 아이돌 뮤비 틀어달라 하죠. 아 그렇죠. 1분 남았으면 한번 듣고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의 국룰 아닌가요?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독특했던 친구들을 좀 꼽아보자면 대학교 2, 3학년 수준의 화성학 문제를 집에서 풀어서 저한테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학생이?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음악 할 때만 이게 눈이 반짝반짝하고 특히 작곡 수업을 끝까지 남아서 항상 화성학 문제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세 문제 정도를 가져와서 저한테 공사를 받는데 제가 몰라서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실 저런 거 까먹으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고맙지만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던 친구 중에 하나로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자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전공이 다 성악으로 갔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파트가 다 다르게 지금 보이게 되었는데 각자 파트를 한번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 윤지 선생님부터 한번 파트를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라노고요. 가장 고음역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안에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 여러 파트가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아시기에는 소프라노 하면 가장 높은 음역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테너고요. 테너는 이제 남자 성부 중에서 제일 이제 고음역대를 담당하는 거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테너에게 원하는 건 엄청 좀 힘있고 아름다운 고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고음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죠. 유독 고음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 네. 테너가 유명한 뭐 네슨도르마 같은 사실 음악 선생님이 네순도르마 완곡할 정도면은 음악 선생님 안 했죠, 그죠? 그렇죠. 사실 네, 어려운 너무 어려운 곡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음을 내기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그런 기대를 받으니까 테너들은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아 열을 네. 수심이 나도 고음을 잘 내고 싶은데 그렇죠. 사실 테너들이 고음을 엄청 잘 내는 사람도 테너라고 해도 드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대부분은 적당한 고음 정도를 내기 그렇죠. 그 사이에서 자신의 어떤 개성을 쌓고 노력해가는 그런 성부 아이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테너라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리톤인데요. 남자 성부가 세 개로 나눴을 때 테너, 바리톤, 베이스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중간 성부에 해당이 되고 이제 조금 무게 중심을 잡는다. 테너보다는 굵은, 근데 베이스보다는 조금 얇은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톤은 이제 중간 성부인 만큼 너무 많아서 사실 흔한 파트거든요. 네. 좀 많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유명해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테너 파트 분들이 많고 이제 바리톤 분들에서는 잘하셔도 상대적으로 테너보다 이제 네임 밸류가 조금 잘 안 알려주신 분들이 많은 게 조금 안타까운. 지금 저희가 4명 다 음악 교사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이제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조언의 한마디를 팩트 알려주셔야 돼요. 네. 팩트로. 네. 공부해. 네, 네. 정말 1부터 끝까지 공부하세요. 수능 끝나고 실기하셔도 됩니다. 공부하세요. 실기는 버리고 공부 위주로. 실기는 버리고는 아닌데 공부가 메인이에요. 메인이다. 공부가 메인이 돼야 되고 정말 영도 없는데 시작하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사실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부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실기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줄리어드 가고 카네기 서고 이럴 정도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가장 큰 차이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교육과 가서도요, 여러분들이 임용고 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쭉 그쵸. 공부를 해야 돼요. 습관을 들이려면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근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어떤 것을 포기하지 말자. 굉장히 많은 음악 교육과들이 있어요. 조금 강한 과가 이제 성적이 강한 음악 교육과도 있고 조금 이제 좀 더 내려가서 좀 더 성적이 좀 낮은 음악 교육과도 있고. 근데 이제 대학 간판에 따라서. 네. 그런데 아하. 그런데 지금 네. 그걸 말하면
네, 그건 네, 그냥 네. 현실일 뿐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현실은 대학 간판대로. 그런데 네. 그 많은 친구들이 그 음악 교육과를 목표로 할 때 선망하는 음악 교육과를 노려요. 그런데 그런 과를 못 갈 실력이면 어차피 음악 교사가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 몇 명 보기는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음악의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임용고시 합격자는 이 대학 간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맞아.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네. 진짜. 예. 그냥 전혀 잘 유명하지 않은 대학 출신이라도 충분히 음악 교사가 되신 분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계시고, 교사가 된 이후로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일절. 예, 그래서 내가 좋은 음악 교육과를 못 갈 거야, 혹은 좋은 교육 대학원도 못 갈 것 같아, 나는 음악 교사 못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전공을 가시고 거기서 노력을 하시면 교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거 뭐 네. 감동적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렇죠. 대학 간판이 다가 아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제 앞에 두 분이랑 정반대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완전 반대되네. 네,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봐라. 네가 왜 음악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가?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접어야 됩니다. 접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 본전 뽑기도 힘들거든요. 아, 예, 레시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이제 봉사의식, 봉사적인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가가야 되는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랑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음악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접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가 거의 이제 교사가 되는 순간 10,000배 정도 그렇게 스트레스가 차이가 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아서, 정말 아이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속이 타면서도 그래 쟤네들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마음이 그쵸, 있으면 예. 이제 음악 교사를 해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음악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볼까, 이거는 좀 안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좀 정말 의외의 답변인데, 저는 사실 음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음악 교사가 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왜 네. 그러냐면 네, 지금 결혼을 했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지금 돈세가 많잖아요. 한창 돈을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 가장의 여러 어깨가 명 무겁네요. 가장- 네.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 이민규 쌤은 이제 네. 제가 이제 대학 선후배로서 그렇죠. 되게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네. 근데 이민규 쌤 정도는 이제 자기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굉장히 아,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몰랐던. 그렇죠. 네네. 제가 이제 딱 사람을 알아보는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해서 저는 이제 이민규 쌤은 괜찮다. 저 정도는 괜찮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민규 쌤보다, 내가 인성이 이민규 쌤보다는 낫다.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못하시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지금 저희 모임이 이름이 음오아예라는 모임이잖아요, 그죠? 사실 음오아예 하면은 이제 유명한 게 마마무의 노래 오예 음오아예 이거에 가장 떠오르는데, 음오아예, 여기서 음오아예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두목님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저희 두목님이거든요. 네. 음오아예가 줄임말인데요. 음악 선생님들이 해설도 해주고 노래도 해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음악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오페라, 아리아, 예술가곡 이렇게 해서 음오아예라고 단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너무 취지가 훌륭한데요. 이런 음오아예 같은 단체를 어떻게 또 언제 이렇게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음오아예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제가 두목인 이유가 만들어서 두목인데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탁을 또 그냥 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짠 3번 하고 부탁을 이제 짠짠짠 짠하고 네, 부탁을 드렸어요. 어른의 세계죠. 네, 네, 그렇죠. 흔쾌히 다들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2018년도부터 저희가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여러 학교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잠정적으로 무대에 서고 크게 행사를 하는 걸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이 좀 바쁘잖아요. 솔직히 담임하셔도 바쁘고 비담임하셔도 학교 업무라는 게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도 많고 큰 학교 생활 와중에도 꽤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MOI 프로그램을 진행한 학교나 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사립 중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천에 있다 보니까 조금 외진 그렇죠.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주에서 하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에 처음에 이런 프로그램 한다 그랬을 때 다들 그걸 어떻게 해? 다들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어디서 그런 자원들이 여기까지 그렇게들 말씀하셔서 처음엔 되게 의아하셨다가 저게 뭘까 궁금해하시고 근데 나중에는 와 정말 좋다 이런 게 우리 학교 이때까지 전혀 없었던 게 새로 생기면서 학생들이 이런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좀 촌지역이나 이런 학교들한테는 이런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뜻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화적 격차를 이렇게 좀 음악 선생님들로 인해서 해소를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참 봉사 정신이. 근데 한마디 더 네. 해야 돼요. 이거를 꼭 얘기해야 되는 게 저희가 다른 학교를 가려면 수업이 없는 창체가 많이 있는 요일을 골라서 수업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르기도 하고요. 그것도 저희가 고르긴 하지만 각 학교의 교장교과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교로 지원을 가서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감사하다 정도의 멘트를 넣어주어야 저희가 앞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할 본분을 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욕심만큼 나가지는 못하고 저희가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이후, 방학 직전 이런 시즌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충청북도 말고 다른 지역에서 섭외를 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하신다면 가능한가요? 교육청에 문의를 한번 해볼까요? 그쵸. 저희가 아직 그쵸. 다른 저희 선에서, 곳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저희 복무랑 이런 것은 교육청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러면은 섭외를 하고 싶다 하면은 누구한테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네, 대빵이 저라서요. 네, 그게 네. 대빵이 저라서요. 네네. 네, 지금 소속이 청원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충북 청원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두목님께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말씀해주셨지만 공연이 다 취소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음악의 클래스를 온라인으로 오픈하게 되었잖아요. 각자 맡은 수업 파트가 어느 파트인지 좀 설명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페라 파트를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오페라가 무엇인지, 오페라의 발전 과정, 구성 요소, 그리고 주요 아리아하고 유명한 작품들을 좀 다뤄볼 계획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동시로 수업 자료로 활용이 되는 거여서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음화의 영상을 선생님들께서 메인으로 활용을 하시고 후속 과제라든지 활동은 각 학교 상황에 맞게 다시 추가로 제시를 할 예정이라서요.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성에 찰지는 모르겠지만 좀 예쁘게 봐주세요. 눈이 침침하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저는 그 가곡 영역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곡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노래죠. 오페라랑 오라토리오 같이 이제 거대한 짱에서 하는 음악들이 아닌 것들을 조금 가곡을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곡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정도로 정리를 해서 네, 저는 뮤지컬 파트를 맡았고요. 뮤지컬 파트를 너무 어렵게 다가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즐기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업을 짜보았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이 영상들의 편집과 바른 자세와 호흡이라는 파트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각자 클래스를 진행하는 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